김재민 새벽조교. 김준호 최강복기. 환상의 조합. 안녕하십니까. 예상TV 경마 김재민입니다. 김준호입니다. 네, 5월 27일 토요 경마 예상 코너입니다. 월말 경마 답다라는 표현을 금요일 경주에서도 드렸는데요. 일요일 편성보다 금요일 편성이 좀 까다로운 편성이 객관적으로는 좀 많아 보이는데 김준호 의원 볼 때 어때요? 예, 뭐 전반적으로 월말 경마답다 이렇게 좀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해당 경주에서 이제 차근차근 풀어드리기로 하고 곧바로 출발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1000m 국산 6등급 마필들의 경주. 9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데요. 주행심사 잘 받은 마필들에게 눈길이 가는 그러한 경주 편성입니다. 뭐 3필 정도가 일단 주행심사 모습에서 좀 근소하게 앞서는 것으로 객관적인 판단을 하게 합니다. 어느 마필이 가장 좋아 보였습니까? 뭐 세 마필 얘기했는데요. 세 마필 중에서 가장 기록이 처지는 마필 2번마 이글스카이의 선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따라가는 경기에서 선전을 할 수 있는 마필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평가하거든요. 네. 뭐 지금 그 2세마 경주로 펼쳐지는데 네. 지금 우승 상금이 3등급 상금을 줍니다. 그렇죠. 그 정도라 그러면 모든 마필들이 출전하는 모든 마필들이 최선을 다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이번만 이글스카이도 주행 심사를 2번만에 통과했던 말은 분명해요. 근데 두 번째 주행 심사 때 보면 뭐 작고도 종반까지 여력감을 보였던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만 이글스카이의 선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5번마 PK 파티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기록상으로도 가장 앞서 있는 마필이고 또 40조 송문길 조교사 지금 이제 클린업 조이를 페로비치를 계속 기승을 시키면서 2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페로비치가 기승을 하게 됩니다. 새벽 조교 시에 구보시 약간 이제 제어하면서 힘안배를 해주는 모습인데 주폭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5번마 PK 파티 요마필 쪽에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역시 상대만은 뭐 PK 파티 안 봐줄 수가 없는 편성이죠. 근데 PK 파티는 이런 모습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거는 뭐 주행 심사 보면 선두권을 좀 장악했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근데 빙고스타가 그 외곽 전개를 했었고 흙을 맞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나 잘 뛰었던 말은 분명해요. 근데 얘가 이제 첫 번째 주행 심사 때 보면 얘는 발주가 조금 매끄럽지 않습니다. 네. PK 파티란 말이. 근데 발주를 제대로 끌어내지 못하고 흙 맞고 완전 빠꾸 기어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던 말인데 주행 그냥 처분까지 맞았던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PK 파티는 앞선을 장악하지 못했을 때 잘 뛸 가능성보다 못 뛸 가능성도 분명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버마 PK 파티는 페로비치 기수의 1분 02초 8 정말 잘 뛰었지만 오늘 우리는 조금은 고민해보자는 겁니다. 얘만큼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얘가 선두권을 장악하지 못했을 때 모습 잘 뛸 가능성도 염두에 두겠지만 못 뛸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축말로 놓고 싶지는 않다는 얘기죠. 저는 뭐 PK 파티 그렇죠. 당연히 뭐 제가 잘 뛸 가능성보다 못 뛸 가능성을 또 열고 싶다라는 편이니까요. 네, 크라운밸리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주행 심사를 따라갔었어요. 그걸 네. 맞고 뛰면서 관계가 없었어요. 근데 약간은 둔탁하지 않나 이랬었어요. 520km 나가니까 좀 둔탁해 보였는데 주행 연습 때 보면 약간 이제 밀어서 나왔다고 하지만 외곽 게이트에서 원사이드하게 순발력을 발휘하고 중반에 이제 결승선에서 채찍을 동의했다고 하지만 걸음이 나쁘지 않았다고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그 주행 연습 때 보면 마지막 결승선에서 채찍을 동의했다고 하지만 이전 첫 번째 주행 심사 때보다는 그 둔탁한 모습은 좀 사라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2세 마필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어린 티가 나요. 약간의 뭐 채공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은 뭐 눈에 보이는 마필들은 보면 있지만 조금은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냐 이런 조심스러운 평가도 하고 싶습니다. 네, 경주 당일이 되면 이 색필이 좀 비슷하게 주목을 받고 예. 복병 세력들하고는 이제 배당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날 것 같거든요. 예, 복병 그렇습니다. 세력 중에 좀 눈에 띄는 복귀 우승 마필이 있습니까? 크게 눈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PK 파티란 마필이 순발력을 발휘했다고 하지만 4번 헤스드, 8번 금주
금은주옥 뭐 이런 마필들이 순발력을 발휘했었기 때문에 PK 파티가 과연 이번에 어떻게 뛸까? 이게 가장 고민이죠. 네. 1번만 위대한 발자국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뭐 주행 심사 때 얘야말로 어린 티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뭐 초반 순발력도 다소 좀 처지는 모습이고 네. 그리고 발심이 조금 높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리고 주행도 아직은 좀 흔들리는 모습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새벽 쪽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주폭 자체가 괜찮다라고 느꼈던 마필 중에 한 필이에요. 이게 이제 그 혈통기 대치변에서 지금 이 순간 첫 자마인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어디까지 뜰지 사뭇 궁금한 마필입니다. 네, 어쨌든 뭐 1경주 최단거리 1000m 레이스고 객관적으로 보여준 전력은 2번마 이글스카이, 5번마 PK 파티, 6번마 크라운 밸리 요 세 필이 근소하게 우세로 평가되는 편성인데요. 현장 컨디션, 전개 상황에 따른 변수는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5번마 PK 파티가 만약 선행을 장악하지 못하고 모래를 맞았을 때 과연 얼마큼 뛰어줄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더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이경주로 출발합니다. 이경주입니다. 1000m 국산 6등급 마필들의 경주입니다. 11마리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 경주인데요. 역시 이번 경주도 전력이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준호 의원이 전반부, 초반부지만 승부 경주로 선정을 했어요. 간단한 설명을 들어보죠. 넓게 보면 저는 뭐 5두의 마필 간의 싸움이 일어나지 않겠나. 조금만 폭을 넓힌다면 이제 6두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자, 이런 경주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여기는 아직도 6등급이기 때문에 6등급 이제 끝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경주는 뭐 인기와 접전 이렇게 좀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나름대로 좀 믿어볼 수 있는 총마급의 마필이 한두가 있고 거기에 상대마로 두 마필을 좀 선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축 세워서 두 방이 막건이라면 그래도 투자 가치가 있지 않냐 이렇게 평가해서 오늘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 경주로 좀 지정을 해봤습니다. 많은 성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최단거리 1000m에서 지금 한 5마리 정도, 6마리 정도가 각축전을 벌이는 그러한 편성으로 볼 수가 있는데 축을 세워서 앞축 두 방이라면 이번 경주가 아직 전력이 다 노출된 그런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 배당 자체가 다소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경주로 출발합니다. 3경주입니다. 1300m 국산 6등급 마필들의 경주 11마리가 출전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뭐 최근에 좀 상승세 걸음을 보이는 마필이 좀 주목을 받는 그러한 경주로 보여집니다. 일곽의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하는 11번마 웰빙 조이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지 아니면 타마필이 좀 더 주목을 받을지 이게 이제 현장에서 변화가 약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저는 11번마 웰빙 조이 요 마필에 이제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데 김준호 의원이 볼 때는 어때요? 웰빙조이는 뭐 지금까지 출제하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인기를 끌었었어요. 근데 이제 페로비치 기수가 기선했기 때문에 마필의 능력을 더 뽑아줄 것이다. 이것 때문에 플러스 알파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웰빙조이, 페로비치 제가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뭐 저하고 방송을 찍으면서 문세영 기수 그리고 페로비치 기수 정말 감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 이런 말들을 물론 여기 뭐 나오는 말들이 다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페로비치 기수가 웰빙조이의 능력을 더 끌어내서 입상에 성공할 수 있겠지만 웰빙조이의 단점을 분명하게 보여줬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웰빙조이보다는 비록 약간의 이제 공백을 두고 있고 안토니오 기수가 저희 나라 와서 이제 브라질 기수로 알고 있는데 저희 나라 와서 이제 첫 기승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9번마 나운카트로 한테 전 점수를 주겠습니다. 이번 경주가 누가 선행이냐 정말 선행을 장담하기는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운카트로라 마필이 선행이든 선입이든 충분히 전개가 수월하다. 그래서 오히려 선행까지도 모색할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9번마 라운카트로 선전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네, 9번마 라운카트로는 사실 훈련 강도가 좀 약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조교가 약할까? 어쨌든 뭐 5월 6일 날 오후 구절부 철거상의 병력상이 떠 있는데요. 국산 4등급 큐피드 레이디 요마필과
병합하는데 뭐 같이 잡고 대등한 탄력을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강한 구보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뭐 강구보에도 못 미치는 스피드로 서로 잡고만 병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봤고, 나머지 이 훈련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강도는 약하다. 그래서 저는 무시는 할 수 없지만 9번마 라운 파트로 물음표를 일단 해놓은 상태인데요. 5번마 뉴월드 스타나 3번마 야호로라 요 마필들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이제 야오로라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못 뛰었기 때문에 네. 또 인기에서 좀 밀려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근데 야오로라도 좋은 거라고 봐요. 지금 뭐 여기서 선행이라 그러면 샤프 드림 정도가 앞에 간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따라갈 수 있는 말이 3번만 야오로라, 9번만 라우카트르거든요. 그래서 야오로라가 지난번에 못 뛰었다고 해서 1,300m를 못 뛸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야오로라는 골드시나가 끌었던 레이스를 곱게 쫓아가서 그래도 끈끈하게 버텼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3번만 야오로라는 다시 한번 우리가 재평가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예. 저는 이제 훈련 변화를 보인 마필 중에서 비인기 마필을 먼저 한 필 말씀을 드리면 1번 맛 동서 가득이라는 마필입니다. 속보 시에 상당히 경쾌함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주행 자세 부분에서는 아주 좋다라는 느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균형, 밸런스 부분은 상당히 좋다, 유연하다라는 느낌을 갖게 했고요. 구보 시에는 마필이 뛰려는 의욕 자체가 상당히 강하다. 그래서 저는 1번과 동서가득은 이번 경주에 상대적으로 주목을 뭐 거의 안 받는 마필입니다만은 삼복승 배당 마필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10번마 PS1 같은 경우도 이번 경주에 출전하는 6번마 태산압정, 물론 마방이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공교롭게도 두 필이 같이 병합하는 그 타이밍이 있었는데요. 태산압정보다는 PS1의 이 구보시 스피드, 탄력 부분에서 PS1이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역시 복병 가치는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3경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충마를 어느 마필로 선정하느냐는 조금 더 고민을 하시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4경주로 출발합니다. 4경주입니다. 1300m 국산 6등급 마필들의 경주입니다. 11마리가 출전을 한 경주인데요. 이번 경주는 기량차가 크지 않은 마필 간에 치열한 접전이 예측이 됩니다. 사실 뭐 인기마 접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기량차가 크지 않다면 충마 선정이 상당히 까다롭죠. 김준호 의원이 가장 좋게 보는 마필은 어느 마필이에요? 뭐 가장 좋게 보는 마필은 그래도 지난 경주에 이제 잘 뛰었던 10번만 강마일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노리고 싶다 그러면 2번만 개척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뭐 두 마필이 인기를 모은다 해도 고만고만한 마필 간의 대결에서 두 마필이 인기를 모은다 해도 저는 기본 배당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번, 2번 이 두 마필을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복병도 여러 두가 거론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인데요. 6번마 창령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주로가 이런 것 같아요. 요즘 최근에 보면 뭐 선행마 찾아라 이러는데 저희들이 방송에서 선행마 이번 경주 선행 뭡니까 이렇게 애들 정도 많이 같아요. 예, 그래야 되는데 창영을 보면 뭐 지하주 기수는 뭐 처음부터 이제 붙들고 나와서 이제 그런데 창영 같은 경우는 발주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얘는 뭐가 있냐면 전두 운동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참아요. 네. 참아서 한 발을 쓰는데 이런 주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주로가 얘는 왜냐면 개척자 같은 경우는 원래 주행 중 고개는 없죠. 근데 이제 그 과거에 가천시장배까지 이제 출제해서 얘가 뭐 5차인가요?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난번도 발주가 나쁘지 않지만 의도적으로 좀 제어하고 종반그룹에 이제 변화를 모색했던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 선행형 마필을 찾아보면 없어요. 뭐 캐두 형이 지난번에 선행 갔다고요? 아마 이번 막 개척자가 이번에 승부지 집으면 저는 뭐 선행까지 출혈을 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10번, 2번요. 두 마필이 그래도 근사하게 우세라고 평가하고 싶어요. 그래요. 3번마 러블리데이나 4번마 무패마마 컨디션은 새벽 훈련 시에 좀 변화를 보였거든요. 경쟁력이 전혀 떨어진다고 봐요. 무패마마란 마필은 보여준 게 없고요. 그죠? 네. 20전 뛰는 동안. 근데 채찍 반응이 좀 낮았고요. 러블리데이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그 흙에 대한 반응이 많이 좀 문제가 있었던 말이지 않습니까? 개척자가 선두권을 장악하면 러블리데이가 얘를 이길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좀 합니다. 개척자가 선행을 못 가면 저는 이번 경주 선행은 말이죠. 8번마 럭키블루도 나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뭐 과거에 마체가 워낙 나오는데 네. 저 김혜성 교수인가요? 빵 쏘는 적이 한번 있어요. 앞에는 가니까. 예, 그리고 지난번에도 선임으로 탔으니까 예. 예,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니네바다도 밀어서 이제 선두권에 좀 가담하는 그렇죠. 그런 모습인데 뭐 과거의 능력이 전부는 아니죠. 이게 그 과거에 뛰고 나서 질병 앓고 오래된 질병 때문에 고전했던 말인데 개척자란 마필은 기본적인 이제 뭐 저는 선입으로 그때 당시에 가처시 장비가 맞을 겁니다. 선입으로 타고 이제 그렇게 탄 거거든요. 근데 이 정도 돼 있으면 저는 뭐 얘가 선행 출하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뭐 개척자를 저도 두 번째로 잡았어요. 두 번째로 잡았는데 오두마번 선정하면서 새벽 훈련 모습은 약간 끌고 꼬장기라고 그러죠. 개걸음을 걷고 이런 모습이 좀 비치는데 이 부분이 이제 그 현장으로 연결될 때 좀 차분했으면 좋은데 마필이 좀 흥분해 있다거나 그러면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 전체적인 느낌으로 힘은 차 보이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번 막 개척제에 대한 기대치는 상당히 높은 쓰인 말 같지가 않고 그래서 의외의 복병이 이번 경주에 이변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서두에 상당히 그래도 좀 까다롭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김준우 의원은 10번 광마힐과 2번 개척자 두 필 쪽에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있고 저는 조금 더 확장을 하고 싶은 도전 가능권 마필들 변화가 좀 있었던 마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 마필들이 현장까지 좋다면 저는 과감하게 안고 가고 현장 컨디션이 좀 뭐 떨어져 보인다 그러면 과감하게 또 버릴 수 있는 그 융통성을 4경주는 남겨놓고 싶습니다. 5경주로 출발합니다. 5경주입니다. 1000m 국산 5등급 안말 경주입니다. 11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로 이제 전개가 좀 유리한 상승세 마필들이 주목을 받는데 뭐 객관적인 편성으로도 그 마필들이 편성의 호기를 만난 것 같아요. 김준우 의원이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마필은 어느 마필입니까? 이경주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사실상 저는 이경주는 이제 승부를 갈 겁니다. 다시 한번 이제 분석을 할 겁니다. 네. 최종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네마필을 보고 있어요. 네마필을 보고 있는데 아직 축을 예다라고 결정짓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지난번에 작고 선을 가서 막판에 이제 덜미를 잡혔던 이번만 리드업 이런 마필들도 인기를 좀 누릴 것 같아요. 근데 당연히 누리죠. 제가 얘한테 이 말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씩 이제 좋아지고 있는 건 맞는데 발주가 그렇게 썩 좋은 맛이 아닙니다. 발주 위에 나오는 중속감이 좋은 맛입니다. 제가 좀 고민을 했던 것이 이거 같아요. 리드업이란 말이 저는 덜 보고 싶어요. 저는 덜 보고 싶고 좀 아쉽다 그러면 6번만 비카뮤직이 좀 이렇게 게이트가 박혔으면 이랬으면 좋았을 것 같다. 그러면 아예 뭐 비카뮤직을 놓고 승부를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비카뮤직이 이게 주행심사 받고 데뷔전은 이게 능력 부진인가 당했을 거예요. 그 흙을 맞고 선두권을 장악하지 못하고 이제 능력 부진을 당했는데 따라가는 전개에서 이제 꾸역꾸역되고 이제 선전을 하죠. 그리고 나서 선두권을 장악했던 레이스 선방을 하고 지난 경주 보면 파트타임 그리고 라운 킹덤인가요? 그리고 얘하고 이제 비카뮤직하고 세 마리가 싸웁니다. 그리고 몰락을 하죠. 꼴찌를 하다시피 하죠. 자 리드업이 발주가 썩 좋지는 않아요.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근데 비카뮤직이 선두권을 장악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안쪽에 그래도 리드업인데 발주 끊고 나서 빵 밀어버리면 6번 비카뮤직이 선두권을 이렇게 잡으면 해도 안에 못 들어오면 그냥 밀고 나가면 끝이다. 그렇죠. 이게 이제 저는 그러면 여기서 전개를 누가 유리하게 풀어갈 거냐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네. 4번마 샤인킨이 이제 마방을 옮긴 말입니다. 이게 5월 7일 마방 옮기고 이제 도전하는 마필인데 이 말의 컨디션 어땠을까요? 뭐 이건 큰 변화는 없는 마필로 보여지고요. 그래요. 저는 이제 6번마 비카뮤직도 좀 고민을 했던 마필 중에 한 필인데 버렸어요. 왜냐하면 3번마 수완스타도 사실 초중속이 상당히 빠른 마필이거든요. 그래서 발주 능력. 예. 그래서 이번 경주가 2번마 리드업과 3번마 수완스타가 먼저 선두권을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했고 그러다 보면 비카뮤직은 수완스타보다도 애곽에서 전개를 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마필은 8번마 당당한 여걸, 9번마 베스텐 인코스의 1번마 리틀 렌젤스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이제
전개상을 추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4번마 샤인키는 뭐 뚜렷한 변화 모습은 느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오두마번에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샤인키는 37조 있던 말입니다. 근데 마체가 원래 상당히 위에서 했던 말, 뭐 지금도 뭐 440km분에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11km 빠졌으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딱 그거 같아요. 정말 1000m가 딱 올리는 말. 이거는 발주 능력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못 끌어내는 말인데 25조로 옮기고 이번에 첫 도전을 합니다. 전승규 조교사가 개업. 이제 개업 베스트 예. 마방이에요. 예, 그 개업 마방. 부산 33조 권승주 권승주 마방인가? 조교사. 거기다가 이제 올라와서 조교로 계시다가 조교사인데 이번에 오픈한 거죠. 얘는 자리 잡기는 노력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당당한 여걸이 좀 더 우세하게 인기를 누릴 수 있겠지만 샤인킹 그리고 지금 얘기한 식으로 리트렌저스 같은 경우는 뭐 지난번에 싸웠다고는 하지만 조금의 여력감 있는 모습을 보였었어요. 반사 이익을 얻는다면 그렇죠. 리틀 렌저스까지 봐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1번, 4번, 8번, 6번을 지금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 오경주는 조금 더 이제 김준호 의원이 공부를 더 해보고 조금 더 압축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육경주로 출발합니다. 육경주입니다. 1200m에 있습니다. 국산 5등급 11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최근 경주에 잘 뛰었던 마필들 간의 접전인데 사실은 기복마 접전 구도 이렇게 보고 싶어요. 기량차가 아주 크지 않습니다. 이변이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이번 경주 뭐 하자 걸 수 있는 그러한 편성은 아니에요. 주목받는 마필이라고 하더라도 질 수 있는 가능성 열어둬야 됩니다. 자, 김준호 의원이 가장 세게 보고 싶은 마필이 있어요? 참 경마라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김재민 의원이 만세 삼창을 했던 것 같아요. 주링어의 영광의 시간. 응? 기억도 안 나요? 네. 주링어의 영광의 시간 승부 15.9배. 네. 근데 제가 공교롭게도 이 경주 승부를 갔던 말이 금빛 노드를 놓고 승부를 봤어요. 그래서 네. 저는 금빛 노드 놓고 승부를 하자. 이게 20조 있다가 이제 마봉긴 말입니다. 근데 금빛 노드가 선취발이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평가했는데 네. 지난번에 정말 그 제가 우연찮게 또 승부를 때리니까 늦발을 하고 말았죠. 그렇죠. 근데 고착성. 여기는 뭐 금빛 노드가 가장 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200이라도 얘가 조금은 결정력은 없어요. 근데 정상적인 발주면 저는 6번마 금빛 노드가 우위에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어요. 네. 어쨌든 뭐 최근 꾸준하게 띄워주고 있는 1번마 엑설런트 퀸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것 같은데 무시할 수 없겠죠? 야 정말 그 아마 장산재패 놓고 하이스타 이거는 좀 그 식구종 있는 말입니다. 순발력 있던 말이고 문세영 기수가 공백전에 참아서 한 발을 딱 쓰더라고요. 그래서 하이스타를 노려보자. 근데 걔가 이겼다가 엑설런트 킨한테 졌어요. 그래서 그렇죠. 야 이게 센 말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 데뷔 전에 이런 표현을 썼죠. 메가히트란 마필은 혈통 기대치를 한번 기대해 보자. 이거 빈기마잖아요. 근데 그 뭐 빈기마였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인기 4위로 나오는데 정말 깡바닥에서 취입을 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저 머리 팔렸던 말이 슈퍼플라이예요. 거기다 붙였지. 그리고 깜빡이 팔렸던 엑셀런트 킬이 좀 짧다 이런 생각인데 그것도 깨진 것 같아요. 저하고는 좀 사대가 안 맞는데 어찌 보면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한 발을 더 쓴 거잖아요. 한 발을 더 쓴 거예요. 네, 요거 그러니까 근성은 나쁘지 않다. 좋아지고 있다. 네, 이렇게 나쁘지 보면 않다. 되거든. 근데 저는 그 외곽에 있는 9번만 역대체강 11번만 라운킹덤이 어찌됐든 이 경주에서는 선행이에요. 그래서 네. 9번만 역대체강이나 11번만 라운킹덤 이 두 마필 중에서는 어찌되었든 상태 좋은 말은 무조건 안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봐요? 저는 이제 역대 최강이나 라운 킹덤이 세지 않다고 보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고마필 쪽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고 싶어서 이 3번마 쾌한 여장부나 4번마 왕대장 요런 마필들이 오히려 좀 이변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선행마가 세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예곽에? 두 마리가 싸우면 뭐 공멸이죠. 그러니까 두 마리 싸우면 공멸인데 여기에 엑설런트 킹까지 가세를 할 거라고 보거든요 나는. 근데 거꾸로 보면 역대체강이나 마필이 뭐 제치 탈락하기 전에 작년 11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 경주 치고 나서 그 다음 경주 두 번의 경주를 공멸을 갖고 뛰었어요. 근데 그렇죠. 얘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럴 수 있잖아요. 그 뭐죠? 역대체강이나 마필이
극단적인 선행만은 아니다. 우리가 그 작년에 그 어디죠? 천안 갔을 때 스타페르 댕 이거 거의 뭐 종합적 없었어요. 얘가 인기 잡혔는데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책에다가 W 한참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깜빡이 대가리 팔렸단 말이거든요. 깜빡이로. 예. 근데 그 경주에 얘가 따라서 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약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얘는. 근데 이제 질병 여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고. 그리고 또 5월 2일 날 직전 경주 뛰고 좌전지 부종이 또 있어. 네, 병력이. 그런 것 때문에. 예, 그래서 저도 어차피 역대 최강이 제가 볼 때 인기 3위예요 이번 경주에. 네, 그렇죠. 네. 뭐 당연히 인기 끌겠죠. 예, 그래서 선행마군이 그렇게 강하게 평가된다면 오히려 참고 타는 마필들이 그 반사이익을 얻지 않을까 이런 그럼 생각을. 제가 딱 하나 해봤어요. 여쭤볼까요? 예. 오브마 서울 탱크란 말 어떻습니까? 요것도 지금 부담 중량이 직전보다 4.5kg가 이제 더 늘었거든요. 근데 요것도 뭐 큰 변화는 없어요. 얘는 뭐 그 외산마니까 네. 외산마에서 이제 그 원래 외산마가 레이팅 점수가 40부터 시작하나요? 그래서 네. 이제 떨어져서 34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 나왔는데 그리고 특히 이제 15조 말들은 의도적으로 모양을 만드는 조교를 해요. 그래서 눌러 탄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조교 시킬 때 기좌 조이고 눌러서 네. 사실 그게 훈련하는 과정이 이 조교자가 상당히 힘든 네, 과정인데 15조 마필들은 의도적으로 그런 모양을 만들어가는 조교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그냥 A형적으로 보여지는 15조 말들은 대부분이 상당히 좋아 보여요. 이 모양을 상당히 그러니까, 좋게 만들어가요. 30조도 가고요 그랬죠. 30조 그랬죠. 예, 그래서 이 컨디션이 어때요? 요거보다는 뭐 전반적으로 눈에 쏙 들어오는 뭐 변화 모습으로 따진다면 큰 변화는 없다. 저는 그러니까 이제 서울 탱크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케안 여장부 같은 경우도 흙을 맞았을 때 좀 덜 뛰었다라고 생각하고 왕대장 그렇죠. 같은 경우는 네. 약간 이제 채공이 있다, 뭐 거세하고 좋아진 모습이 계속해서 없다 이거잖아요. 네. 근데 서울 탱크가 좋아진 건 딱 그거 같아요. 발주 능력이 좋아졌더라. 그래서 저는 뭐 3번, 4번을 여쭤보길래 5번 서울 탱크를 서울 정말 창관발이 아니라 앞에서 역대체가 라운 킹덤이 싸웠을 때 싸울 때 어부지리는 오버마 서울 탱크가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 서울 탱크까지 W를 해놓고 현장 컨디션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토요일도 예상 TV 실황은 계속됩니다. 그럼요. 예. 육경주 같은 경우는 예상 TV 실황 요걸 참조하시면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근데 뭐 깜빡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6번 1번. 예, 네. 그럴 수도 있겠죠. 대안은 찾아야 됩니다. 예, 대안을 좀 찾아보고 조금 확장해서 뭐 저는 또 삼복승 추천을 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서울 탱크 같은 거 들어오면 좋죠. 그렇죠, 좋죠. 자, 좋습니다. 7경주로 출발합니다. 7경주입니다. 1300m 국산 5등급 마필들의 경주입니다. 11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좀 미련 남는 마필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는 편성이 만만해서 또 많이 팔릴 것 같기도 해요. 11번 마 킹 어헤드 미련만 남습니다. 팔리면 매력은 없는데 고민이 좀 되는 그런 경주인데요. 김진우 의원이 또 이번 경주는 승부 경주로 선정을 했어요. 또 킹 어헤드 놀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뭐 킹어헤드는 이제 마법을 옮긴 말이에요. 네. 이거 지난번 치르고 나서 마법을 옮겼기 때문에 이거는 어찌됐든 덜 보겠습니다. 벨리가 안으로 기들어가는 모습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그렇다면 또 안 볼게 말한 것 같고요. 이제 킹어헤드가 외곽게이트 신청했던 게 계속해서 그거거든요. 발주 부분도 있지만 흙에 대한 반응 때문에 저는 외곽게이트 신청했다고 봅니다. 네. 그것을 제대로 살려준 기수가 아무도 없다. 그래서 벨리 같은 경우는 벨리 타는 거 보면 저는 사대가 맞지도 않지만 그 지난주 이런 거잖아. 천지 이루가 무슨 언제나 정상하고 언제나 기쁨인가요? 걔를 못 넘어가. 무조건 선행 갈 줄 알았거든. 그냥 자꾸 선이지. 자꾸 선행 갈 줄 알았는데 그리고 언제나 기쁨인가요? 이렇게 쓸 줄 알았어요. 까꾸로 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벨리를 놓고 추천하면 바보거든요. 아무리 뭐 벨리 기수가 이탈리아에서 잘 탔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잘 탔지 뭐 여기서 잘 탔겠냐고. 그래서 저는 좀 말을 좀 알고 탔으면 좋겠어요. 천재이로 같은 경우는 뭐 지난주 보면 그 말이 기대고 있잖아. 근데 그걸 그렇게 타냐고. 발주도 제대로 못 끊고. 어찌됐든 저는 이경주 제가 팁을 한번 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김재민 의원이 놓고 승부 때렸단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는 작심하고 놓고 승부를 보겠습니다. 난 기억이 안 납니다. 좋습니다. 네. 대답 어쨌든 한번 좀 노려보자고요. 아쉬움이 좀 남는 마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승부경주 없었죠. 저는 지금 이제 월말인데 조금 더 기대치 있는 경주들이 물론 있습니다만은 승부경주를 미리 예고를 안 드렸어요. 토요일, 일요일 마찬가지입니다. 왜? 현장에서 이 월말 경마들은 그만큼 또 현장 컨디션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미리 결정하고 현장에서 또 책임감 때문에 틀지도 못하고 요런 딜레마에 빠질까봐 아예 이번 주는 작정을 하고 승부 경주를 미리 예고하지 말고 현장에서 짜릿한 느낌을 주는 마필이 있다면 과감하게 선택하자, 그런 느낌으로 저는 이제 승부 경주를 예고를 안 드리는데요. 7경주는 김준호 의원 승부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8경주로 출발합니다. 8경주입니다. 1300m 혼합 4등급 마필들의 경주입니다. 12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주목을 받는 마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감춰진 마필들도 곳곳에 포진이 된 것 같습니다. 이성일 의원이 이번 경주는 승부 경주로 예고를 해 주셨는데요. 전화 연결을 좀 시도해서 어떤 마필을 노리고 있는지 설명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이성일 의원 수고 많습니다.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8경주 이성일 의원 승부 경주인데요. 예. 예, 가장 세게 보는 마필이 있어요? 저는 가장 세게 보는 마필이 네, 요런 경주는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좀 좋은 말들이 대거 출전해서 네, 좀 혼전이 예상돼요. 그렇지만 그렇죠. 저는 뭐 이 말도 걸리고 저 말도 걸리는데 그래도 네. 노리는 마필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예. 8번 롱웨이 이 8번. 마필 예, 요 마필을 다시 한번 가지고 한번 승부하려고 제가 이번 경주 승부를 잡았습니다. 예. 추임력은 아주 돋보이는 마필인데 거리가 늘어서 좀 더 유리하다고 보는 거네요. 거리도 늘고 저는 요 마필이 앞으로도 좀 많이 좀 뛸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자기가 뭐 앞으로는 앞으로고 지금 당장이 필요한 건데 네. 지금 이 말들하고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지난번보다 훨씬 더 힘도 찾고 네, 또 발주 연습까지 해가면서 아주 상당히 의욕적인 강조에다가도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필을 한번 축으로 놓고 예, 현장에서 예. 잘 팔리고 많이 팔리고 또 컨디션 좋은 놈으로 골라서 예. 한번 승부하려고 이번 경주 승부 잡았습니다. 예, 롱웨이만 뭐 충마로 선정을 한다면 뭐 한 방 때리고 2방 정도, 3방 정도 받쳐도 될 것 같아요. 예, 아무튼 뭐 욕심내가지고 네. 이번 경주 한번 맞춰서 좀 좋은 성적 내도록 가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방송에서 맨날 코피 흘리고 있는데 예, 아니 지난주에 에클레어 휴머 제대로 때렸잖아요. 그 양이 안 찹니다. 예, 그러면 이번 주도 화이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그러면 현장에서 주력과 방어 좀 신중하게 선택해 주세요. 예, 예, 고맙습니다. 같이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어쨌든 지난주에 이제 이성일 의원이 에클레이 휴머를 좀 강하게 언급을 해 주셔서 충마를 사실 선정을 잘 했었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삼복승으로 에클레어 휴머를 선정을 했습니다만은 조합에는 실패를 저는 했고 이성일 의원은 주력으로 또 중배당 이상 적중을 이끌어냈었죠. 8경주도 이성일 의원은 8번마 롱웨이, 사실 요 마필은 지난달에도 이성일 의원이 충마로 추천을 해 주셨던 마필 중에 이 롱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노리자 요 느낌으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저도 현장 컨디션을 좀 신중하게 관찰해보고 선택 여부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8경주 이성일 의원의 승부경주입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9경주로 출발합니다. 9경주입니다. 1700m 국산 4등급 마필들의 경주입니다. 11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경주는 인기마 접전 뭐 이렇게 보고 싶어요. 주목을 받는 마필들의 전력이 우세하다 이렇게 보는 편성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김준호 의원 어느 말이 제일 세 보입니까? 뭐 지금까지 보여준 것은 나스카 프린스가 가장 세 보이죠. 네. 근데 이 말이 지난번에 이제 답장을 알고 나오는데 네. 이제 어떤 모습을 보냐가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나스카 프린스란 말이 좀 그 뭐랄까요?
키가 커서 그럴까요? 약간의 체공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주폭은 그럼- 좋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뛰는 모습. 그리고 이제 저는 아직도 이제 그런 모습 때문에 목숨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 레이스를 보면 아주 빠른 레이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과연 그 나스카 프린스가 선권을 장악한다면 좀 더 수월하게 풀어갈 것 같고 네. 나스카 프린스 페로비치가 안장을 앉았는데 그래도 얘는 뭐 빼고 배팅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스페로가 이번에 이제 상대가 좀 강해지긴 했습니다만은 5kg 감량 이점이 있습니다. 전개도 스페로는 좋은 편성을 만난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근데 이거는 저는 조금 좋게 봤다가 네. 이게 그 스페로란 마필이 그 12월달 경주에 챔피언킹하고 싸우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공백 갖고 못 뛰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보면 12월 3일날 뛸 때 보면 저는 얘가 왜 그렇게 세게 팔리는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근데 뭔가 의지가 있었겠죠. 그냥 우리가 네. 속된 말로 이제 소스라는 개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뭐 저는 놓쳤습니다. 스페로를 옆에 있는 친구들이 그 현장에서 예상할 때 워낙 외쳐대서 이렇게 뭔 말이야? 뭔 소스야? 개소스야? 그런데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챔피언킹을 노렸었는데 못 들어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얘가 그때 당시에 그 고삐 뭐죠? 이렇게 이걸 놓쳤었어요. 그러고도 들어왔단 말이니까 근성이 세다, 있다라고 세다 이런 네. 생각을 했는데 네. 제가 좀 다행스럽다 생각했던 게 그 헤니스 댄스 하이어 드림의 이제 승부 경주를 지정해서 공략하면서 스페로를 약간 이제 덜 봤던 것이 좀 저한테는 도움이 됐었는데 지금 뛰는 모습 보면 그렇게 센 말인가라는 고민을 해요. 뭐 지난번에 세라피스가 선두권을 그냥 장악해 버렸어요. 근데 못 잡았죠. 걔를 못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5kg가 중요한 게 아니라 1,700m를 잘 뛸까 이런 생각 좀 해요. 그럼 물음표로 보고 근데 더 뭐 세게 무는 마필이 있다는 얘기네. 지금 보면 이런 거겠죠. 뭐 나스카 프린스가 일단은 뭐 인기 1위 거기에 3번마 날쌘강호 스페로 8번마 샤리오디 힐링 10번마 합작품 뭐 여기까지 이제 팔릴 것 같아요. 여기까지 딱 팔리는 거지. 근데 거기에 보면 안에 보면 뭐 유지경성도 뛸 수 있겠고요. 가수 돌풍은 뭐 질병을 앓았으니까 좀 그렇다 치더라도 대왕신은 좀 어때요? 대왕신 이거 정말 뛸것 몇 번이나 이게 쉽게 말하면 소스가 나왔던 말인데 소스가 맞아. 근데 이거는 결정력이 내가 볼 때는 없어요. 어른이가 타고도 종반에 뭐 진로가 약간 막혔다고는 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전 구간을 좀 꾸역꾸역 뛰는 그런 모습이어서 요거는 저는 뭐 세게 안 봅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번 편성만 보면 전 대왕신은 무조건 안걸 겁니다. 그래요? 이거는 안걸 같고요. 현장을 한번 봐야 되겠네요. 예. 예. 제가 조금 더 세게 노린다면 10번만 합작품 같습니다. 이거는 좀 힘으로 좀 뛰는 것 같은데도 거리가 느는 게 이런 발들이 좋지는 않은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 같아요. 레이스가 빠르지 않다. 그래서 합작품은 좀 그래도 좀 거리가 늘었다 해도 좀 세게 노려보고 싶어요. 네. 저는 뭐 5번 나스카 프린스를 놓고 한데도 10번만 합작품, 11번만 대왕신은 안고 할 작정입니다. 네. 어쨌든 뭐 기량차가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주목받는 마필들이 상대적으로 좀 안 팔리는 마필들하고 비교해서는 좀 앞서는 전력으로 평가가 돼요. 그래서 상대말을 축을 세운다면 좀 압축해서 적중한다면 그런 대로 매력을 느끼는 그런 경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장 컨디션 뭐 점검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체중 변화 그리고 현장 컨디션. 그러면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구경주 예상 TV 실황까지 좀 관심을 많이 기울이신다면 좋은 결과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10경주로 출발합니다. 10경주입니다. 1700m 혼합 3등급 마필들의 경주입니다. 12마리 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전개 상황에 따른 변수 이 부분도 경주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그러한 경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 경주는 이제 선행은 1번마 신기파랑 그리고 8번마 듬지기도 사실 초중속 부분에서 이번 경주 편성에서는 선두권까지 좀 노려볼 수가 있겠고 애곽에 12번마 화강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중속을 내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전개상으로 이런 마필들이 좀 유리해 보이는데 과연 충마를 어느 마필로 선정하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김준호 의원이 가장 높은 점수를 준 마필이 어느 마필입니까? 저는 그
이 말을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오버마 토탈 워커란 말이 제가 보면 이제 그 전둔동 쪽이 조금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1,700m가 오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뭐 지금까지 김철호 기수가 어쨌든 이제 한번 끌고 들어왔어요. 끌고 들어왔는데 이 말을 가장 잘 탄 기수가 전 그런 것 같아요. 이해동 기수라고 해요. 이 말을 가장 잘 탔었고 정말 기대감을 갖게끔 노력을 했던 말이 그 이해동 기수예요. 이 토탈 워커는. 가서 전적표를 뒤져보면 그래도 이해동 기수가 좀 잘 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뭐 말씀하신 식으로 지금 뭐 선행마가 그렇게 세진 않아요. 뭐 세진 지금, 않죠. 신기파라, 구투유, 그랑블루 뭐 이런 말들인데 듬지기 같은 경우가 고련증 앓기 전에 보면 뭐 최강자가 끌었던 레이스 1,200m에서 잘 뛴 겁니다. 잘 뛴 거예요. 근데 구투유가 일단 좀 끌어요 말이. 끌어서 뭐 그레이티 조이가 56 달고 또 고개 쳐들고 뛰는 말인데 잘 날라올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오브마 토탈 워크만큼은 좀 노려보고 싶다. 좀 차분한 말머리라 그러면 오히려 얘한테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오브마 토탈 워크를 충막고로 지금 올려나갔습니다. 네, 토탈 워커도 사실 이제 4코너 돌 때 보면은 선두권하고 격차를 좀 줄이는 우리가 이제 흔히 표현하는 무빙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느낌 그런 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네, 그런 느낌을 좀 주는 마필 중에 한 필인데요. 편성상 토탈 워커도 해볼 만한 편성이다. 요거는 맞는 것 같고 저는 이번에 이제 상대가 좀 강해지긴 했어도 2번마 장산천하 요 마필을 이번 경주에서 좀 기대를 합니다. 저는 요 마필이 어쨌든 뭐 제주의 하늘을 이겼던 마필 아니에요? 따라가서 그래서 전개상 장산천하도 이번 경주에서는 선입권에서 레이스를 풀어갔을 때 감량 부분까지 더해졌을 때 과연 어느 정도 능력을 발휘할까? 저는 조금 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2번마 장산천하 요 마필에 조금 더 기대감을 갖는 경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주가 남았죠? 11경주로 출발합니다. 11경주입니다. 1200m 1등급 마필들의 경주 12마리가 출전을 합니다. 1등급에 1200 후다닥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실제 뛰어보면 결승점이 왜 그렇게 먼지 처음에 딱 출발하고 줄 서면 그대로 하는 표현들이 여기저기서 막 들립니다. 그만큼 산 사람들이죠. 근데 결승점이 다가갈수록 이제 소리가 더 커지고 장탄식이 여기저기서 들리곤 합니다. 전개 상황이 변수가 좀 될 수 있는 경주인 것 같아요. 김준호 의원 어느 마필이 제일 안정적으로 보이십니까? 그래서 그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식경주는 상당히 혼전이라고 봤어요. 혼전이고 이제 그 일반 그 우리 유저분들께서 네. 특히 이제 예상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있는데 야, 식경주가 터졌으니까 마지막 경주는 좀 차분하게 안정적으로 돌 거야. 뭐 이런 데. 뭐 마사에서 배당을 주지는 않습니다. 정말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보고 싶어요. 그렇겠죠. 마사에는 그냥 그 편성만 만들어 놓고 경주 계획표만 만들어 놓고 거기다 말을 그 의사들이 신청하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연간 계획표가 다 짜져 있는데 마사에서 배당을 주는 것처럼 마사에서 그러면 완전 야릇짜는 거냐고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경주는 인기와 접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일본마 장산장이 어찌되었든 그 최강실러 다이너믹 실러가 들어왔을 때 마지막에 잘 적중했잖아요. 근데 사실상 마신차가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신차 크지 않아요. 일본마 장산장이 흥령이 이제 어떻게 따라가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흥령이 뭐 이게 그 따라갔을 때 뛰니까요. 흥령이란 말이 비록 그 삼착승 노래였지만 일본마 장산장이 선두권을 장악한다면 전 버틴다고 봅니다. 이거는. 근데 선두권을 장악하지 못했을 때 이제 겁이 나는데 장산장의 선행 강공을 기대하고 있어요. 얘는. 예, 저도 사실 이제 장산제왕을 머리 잡았어요. 잡고 3번마 흥룡을 2착으로 잡았는데 2번마 다이샨은 좀 미련이 남아요. 그래서 다이샨 요마필에 대한 평가는 김준호 의원 어때요? 지난번에 제가 녹화했다가 깨진 말이고요. 다이산은 이제 끝에 잡았어요. 끝에 잡았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4번마 시티위너 시티스타 이 말은 완전하게 이제 판단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 부산 말이죠. 부산 말 보면 도쿄블루가 왜 못 뛰었을까? 이것도 완전한 판단은 아닙니다. 네. 근데 제가 보면 약간 우리가 그
신장이 치장이 들다가 되니까요. 이렇게 긴 말들. 길쭉한 네, 말. 그래서 허리가 좀 길어요. 조국의 등불이 좀 길어 보이는 예, 말 중에 근데 하나. 얘가 서울 말 그래서 중에서는. 아 얘도 장거리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지난번에도 인기 많은데 그냥 뭐 앞에도 못 가, 앞에 가지도 않지만 따라갔을 때 안 되는구나. 얘는 이제 단거리형이 맞겠구나. 그래서 1번, 3번, 4번 1 쏘고 3 쫓아갈 때 4가 맞아도 돼. 그래서 1 넣고 3, 4. 근데 제가 좋아했던 말 하나 있잖아요. 12만 서브스까지 돼. 근데 얘네 다 인기마야. 제가 봤을 때. 네. 그래서 야 이건 1 놓고 3, 4, 12 세 방을 때려서 한 수가 나올까 이제 고민이 됩니다. 좀. 6번마 젠테너리 요 마필도 사실 최근에 보면은 약간 이 속보 탈 때 보면 어색해요. 속보 탈 때. 그러니까 파행이 아주 심한 건 아닌데 뭔가 좀 어기적거리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6번마 젠테너리 같은 경우도 사실 상태만 좋으면 항시 1200에서는 무섭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6번마 젠테너리를 다이샨을 앞으로 당기는 대신 네, 젠테너를 5착에 걸치고 시티스타를 4착으로 내렸죠. 결국은 왜냐하면 다이샨의 미련이 좀 남아서 그래서 1, 3, 2로 잡았는데 요거는 현장에서 뭐 좀 순서는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일감은 1번마 장산제왕의 3번마 흥룡 요 막건도 뭐 무시할 수 없는 막건으로 저는 보고 싶어요. 제가 이제 여기서는 뭐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런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 4번마 시티스타는 1400m까지가 적정거리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4번마 시티스타가 인기 많은 뭐 인기가 좀 밀려있더라도 인기 3위가 됐더라도 얘는 무조건 안고 가자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이 경우는. 네. 어쨌든 저희가 좀 가려 하시는 부분들 조금 요 부분 좀 고민돼 하는 부분들은 같이 고민을 좀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야 요거는 좀 어려운데 그러면 이제 당일날 10분 전에 예상 TV 실황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와이파이가 지점에는 빵빵 터져요. 그래서 배터리가 문제죠, 사실. 배터리가 문제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과금, 그 데이터 문제를 걱정하실 텐데 와이파이가 있는데요. 예, 와이파이 접속하시면 그 과금 문제는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예상 대비 실황 이 부분도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해 주고 계신데요.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김준호 의원이 또 데스크에서 안정적으로 이 전체적인 이 윤곽을 잡아주기 때문에 현장 컨디션 감안해서 조금 가감하면 조금 더 조합에도 좀 수월함이 느껴지시는 결과를 많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일요 경주 또 준비 열심히 하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재민 새벽조교 김준호 최강복기 환상의 조합!